자폐 아이와 소통은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되었다. 늘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나의 모든 신경은 아이에게 향해 있어야 했다. 아픈 아이가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는 가슴을, 영혼을 울린다. 아이가 부르는 소리는 울림이다. 눌러야지. 맛있군요. 아, 혹시 오른쪽 거야, 왼쪽 거야? 왼쪽 거. 왼쪽 거? 우리는 27만 명이 넘는 발달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모두 포함한 발달 장애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세상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끝이 없는 돌봄에 지쳐가고 엄습해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셋이면 좋은데 그랬었는데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좀 제 깊은 곳에서는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형아 산정 검사를 안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다면은 안 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신앙심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졸인 시간이 지나고 무사히 셋째 아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 중환자실을 오간 준이를 위해 가족은 기도에 매달려야 했고 다행히 회복은 됐지만 야속하게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말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입원해서 검사하자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2박 3일 입원했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발달장애였었어요. 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이 문을 지나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원 밖 2박 3일 지나서 나가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지옥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걸 알고 이 2박 3일을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 그 마음은 행복은 요만큼도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태어나는 날인지 아무튼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전반적 발달 장애 2급이라고 하는데 거기선 울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글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머릿속에 그 글자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에 오면서 계속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느님 원망하면서 나를 원망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왜 살아야지? 그 20분 타고 오면서 그렇게 왔죠. 그때는 이제 그럴 리가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이제 참 그때 앞이 좀 캄캄했었거든요. 마냥 막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달 울고 다니다가
아,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픈 아이도 아프지 않은 아이도 다 놓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전반적 발달 장애란 발달 전반에 걸친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전반적 발달 장애 2급이면 지능은 3살에서 5살 수준이고 언어 장애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아이와 평범한 대화는 불가능하고 냉정한 사회의 시선까지 감내해야 되는 엄마. 막막했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이제 준이한테 이제 뭘 좀 가르쳐 주려고 준이야 그랬더니 3번 부르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하는데 진짜 0.1초, 2초. 그래서 그렇게 2-3번을 불렀는데도 똑같으니까 제가 거기서 너무 암담한 거예요. 아니 날 쳐다봐야 내가 뭘 A인지 B인지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넋두리를 하는데 그게 그냥 막 원망이 되면서 제가 오열을 한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뭐 서러움 뭐 여러 가지가 막 다 복합적으로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진짜 집 떠나가라고 우는데도요. 아 진짜 그 바위 참 튼실하더라고요. 울산 바위가 이렇게 튼튼할까? 와 진짜 질린다. 어쩌면 이렇게도 안 보니 너는? 그 울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 서운함, 예, 서운함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쟤한테 주려고만 했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또 안에 들려오는 그 생각은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있을까? 이게 편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얘 장애하잖아. 얘가 필요한 게 뭐 있어? 저도 모르는데 그게 제 안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제가 원하는 거 뭐가 있을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얘는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느린 아이. 남이 쉽게 하는 걸 제대로 해볼 수 없는 아이. 하지만 엄마는 기다림으로 함께 했습니다. 휴지는 이건 정말로 말려 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앞에 제가 데리고 가요. 준이야 이거 휴지 엄마 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휴지 위에다가 제가 손을 갖다 올려놓잖아요. 아, 이게 왜 안 되냐고 이게. 그 제가 이렇게 뽑아서 줘요. 걔 손바닥에. 엄마 줘. 이거를 말이 몇 주지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탁 뽑아요. 그러면 엄마 주라고. 이것만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이 되니까. 그 엄마 소리도 7살인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살인지 놀다가 와가지고 저한테 맨날 엄마라고 해야지 엄마 이랬었거든요. 엄마? 엄마? 제가 6번까지 셌어요. 아, 얘 병어리 아니다. 얘 언제고 말한다. 그러니까 저는 준이한테서 뭔가 하나의 그 가능성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준이의 가능성을 믿고 하느님을 믿은 채칠리아 자매는 또 다른 도전을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아이에겐 평범한 일이지만 준이에겐 높은 산을 넘는 것과도 같은 일, 유치원 진학이었습니다. 아, 왜 유치원을 자꾸 생각이 나지? 그래서 일단은 문을 두드린 거예요. 원서 접수 다 끝났어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갔어요. 갔는데 수녀님은 이제 그 안 된다고 했던 요건이 뭐였냐면 이제 첫째는 거기가 통합 유치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통합 유치원이 뭐냐면 일반 아이들과 장애 아이가
같이 교육받는 곳이 통합유치원인데 수원권 안에서는 수원 쪽에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못 들어가죠. 줄 섰을 테니까요. 찾아간 유치원의 원장 수녀님은 채칠리아 자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주신 뒤 성가정이네요 라는 말과 함께 준이를 입학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유치원이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점은 감사했지만 준이가 버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죠. 그래서 채칠리아 자매는 준이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 묵지기도 100단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백단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내놓고 바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준이는 유치원에 잘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6살에 새로운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준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준 귀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6살 때 이제 부담임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제 수녀님이셨는데 사진을 받아보면은 거의 반 이상은 수녀님 무릎에 앉아 있거나 치마에 누워 있거나 괜찮아. 그냥 오지만 마 거기서. 17년 전 준이를 아껴준 수녀님이 그립고 궁금해진 채칠리아 자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기억나세요? 너무 똑같으세요. 나 노안인데 거기서부터 알아봤잖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너무 반가워요. 그래요? 너무 반가워요. 이런 날이 오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많이 놀랐어요.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수녀님은 너무나도 느린 아이가 조심스럽게 세상과 마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녀님은 준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준이는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얘는 천사입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그냥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아이가 첫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엄마한테 폭 안기잖아요. 나의 믿음을 주는,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딱 준이가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아무 데나 다 얻을 수는 없거든요. 1년 내내 준이랑 같이 있었던 거는 행복했죠. 힘도 들었어요. 힘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주는 해맑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맡기는 해맑음. 그건 겪어보셔야 알아요. 확실하게 있어요. 인터뷰 중에 마침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깐만. 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반말하려니까 되게 어색해. 선생님 기억나? 네. 나도 너 엄청 많이 기억나. 네. 다음에 꼭 놀러 와야 되는데 놀러 올 거지? 네. 진이야 진짜로 진이야 약속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안겨요. 제가 바빠서. 많이 바쁘구나. 근데 나도 보고 싶으니까 바쁘더라도 시간. 준이의 어린 시절을 채워준 분은 또 계셨습니다. 천영성체 교리 교육을 해준 당시 본당의 학사님이었던 신부님. 저도 복학을 하고 처음 천년성체 교리를 맡게 되어서 그때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산만하고 또 막 교리하다 보면 떠들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준이는 참 이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크게 말썽 부리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천년성체 교리를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명이 은총이었다는 준이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인연을 통해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그 생활은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채칠리아 자매는
또다시 작은 것부터 반복했는데요. 신발을 스스로 신을 수 있게 연습시키는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발을 제가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걸쳐놔요. 근데도 이걸 안 집어넣어요. 그거를 진짜 몇 주를 했거든요. 준이 여기다 이렇게 발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몇 주 지나니까 이렇게 쑥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요. 그 힘이 약간 느껴져요. 이렇게 걸쳐요. 오, 잘했어. 내가 집어넣어주면서 잘했어.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게 이제 그 아이께 돼요. 그러면 신는 거거든요. 그처럼 포기하지 않고 두드린 엄마의 인내는 준이에게 혼자 학교에 가겠다는 용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렇게 이제 하루인가 이틀 데려다 주고요. 이제는 준이 혼자 가야 돼. 아,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싫다고 그래야지. 아, 얘가 싫다라서 나 데려다 주는 거야. 이게 쓰는데 알았다고 하니까. 준이의 속도에 맞춰가며 기다림으로 함께한 시간. 어느덧 준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까지 진학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럼 고등학교 가고, 그럼 고등학교라면은 2학년만 대학교 가면 좋겠지? 왜? 내가 못 가르쳐주는 그 사회성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발달장애인 학생을 위한 대학에 진학한 준이는 평소 좋아했던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학교 위치가 집에서 꽤 멀었기에 치칠리아 자매는 함께 등하교를 했는데요. 1학년을 마치자 준이가 놀라운 얘기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 그것도 아주 사진이 찍혀 있는데 장소까지 기억이 나요. 어디서 그 말을 했는지. 엄마, 2학년 되면요, 이제 혼자 다녀요. 진짜? 준이 혼자? 네. 그래. 맞는 말 했는데 이게 내가 맞게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가슴에 이제 새기고 3월 1일이 됐는데 진짜 혼자 가시네. 그래서 엄마가 안 데려줘도 돼? 했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버스도 타고 때론 길이 헷갈려 수업에 늦기도 했지만 준이는 다 해냈습니다. 느리고 서툴던 아이가 다치지 않고 무탈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가족은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준이가 뭔가 해낼 때 그런 순간이 저희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이가 해낼 때마다 진짜 이거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막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꼭 성당 가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기도를 했던 것 같고. 준이 혼자서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온다거나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갑자기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구나. 준이는 이제 취직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신기루처럼 여겨지던 일은 현실이 됐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1월 1일 날 이제 정 직원이 되면서, 근데 그 전에 미리 이거 목걸이 있잖아요. 사원증. 그게 나온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또 푸사에 또 탁 올렸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평범한 일상, 전혀 특별할 것 없는 하루. 오늘도 준이가 혼자 사원증을 목에 걸고 출근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걸어봐. 옳지. 목 뒤로. 이렇게 옷 속으로. 그렇지. 아니, 손 내려 그냥.
안녕하세요, 박준희입니다. 준이는 회사 다니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힘들진 않고?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저 셀카드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힘들지 않아요? 안 와요. 뭐 타고 다녀요? 저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럼 준이가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일은 뭐예요? 저희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준이 사랑해. 네. 형 누나 아빠도 사랑한다고 해줄 수 있어요? 형 누나 아빠도 사랑해요. 매형도 사랑해. 선생님 맞는데요? 이러고 수련님 맞아? 아니야. 원정수 아니야 저거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해주는 아이의 한마디는 선물이 되어 다가옵니다. 이 순간 치칠리아 자매는 행복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해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시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이 오히려 난 행복한 사람. 힘든 일이 있는데도 이 행복이 무너지지 않네? 사라지지 않네? 그게 이제 그 원동력은 힘은 이제 준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뭔가 그런 가정은 되게 너무 힘들 것 같고 막 뭐 되게 지친 삶을 살 것 같고 뭔가 부러워할 것 같고 이런 인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냥 준이 덕분에 행복한 기억도 너무 많고 준이 통해서 되게 행복하고 기뻤던 기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순수하고 여린 막내 때문에 가슴을 에이며 불안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가족은 아주 작은 일도 행복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아이에게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걔한테 여기서 더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준이한테는 힘든 길이었을 거거든요. 저만 힘든 길은 아니에요. 준이한테도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바람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돌아보니 곳곳에 계셨다. 내 눈길, 내 숨결, 내 손끝에. 그렇게 나는 사랑의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느님.